그리고 저는 은의 패턴은 은 시장에 50년 묵은 거대한 컵앤핸들의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실버는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이고 중국은 은 수출을 지난 2월부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은의 산업적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입니다. 미국 달러가 15년 후에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귀금속을 보유하는 것을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은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지난 한 15년간 은에 관심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에 지난 수십 년간 금과 은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금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해서 보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U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과 은이 같이 움직였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1970년 이후에 지난 50년간 차트를 보면은 그 추이는 결국 오른 거는 맞지만 패턴은 조금씩 다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하지만 10년 전부터 그렇게 실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집착을 제가 왜 했냐면은 실버는 구조적으로 거대한 상승장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그 윌리엄 오닐이 소개해서 알려진 컵 앤 핸들 차트 패턴을 아실 겁니다. 기술적 분석의 거장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정립을 한 모델인데 이거는 주식을 하는 투자자라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컵앤핸들 차트의 패턴은 U자형으로 주가가 조정된 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컵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발생하는 강세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은의 패턴은 단순한 차트의 형상을 넘어가지고 은 시장에 50년 묵은 거대한 컵앤핸들의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컵의 완성입니다. 1980년과 2011년 고점 50불 근처를 그 기간을 잇는 거대한 원형의 바닥이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형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핸들의 돌파입니다. 2011년 이후에 지속된 장기 횡보, 핸들의 구간이 2025년 말에 50불 저항선을 강력하게 상방 돌파를 하면서 패턴이 공식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는 80불이란 가격을 넘어가지고 저돌적으로 올라가지고 짧은 시간에 1차 가속 구간 100불을 넘겼다가 지금은 조정이 들어가서 75불에서 한 80불 정도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잠시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컵앤핸들의 구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기 상승 구간입니다. 여기서 A 구간은 모든 주식에서 역사적 신고가 또는 52주 신고가 등 고점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컵 바닥이 시작이 되기 전에, 즉 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30% 이상 상승폭을 보여야 하고 보통 50에서 100% 사이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컵의 바닥을 보면은요, 보통 고점 대비 한 20-30% 정도 하락을 하고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컵 바닥을 형성을 합니다. 이때 변동성이 큰 뾰족한 V자 형태보다는 완만한 U자형이 더 안정적이고 강한 시그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에 하락폭이 40에서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승하기까지 더 많은 수급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은이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시장의 논리로 움직인 게 아니고 연준이나 대형 헤지펀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핸들 지점에서는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난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물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빨리 매도해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물려있는 투자 심리가 급변하는 구간입니다. 즉 작은 변동성에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혹은 몇 달에 걸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핸들 형성이 끝난 후에 핸들 상단의 추세를 돌파하게 된다면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보자면은 컵 바닥에서 핸들로 가는 상승 시점에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지점은 언제든지 하락의 추세로 전환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핸들이 형성이 된 후에 핸들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한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1차 저항선을 83불에서 한 86불 정도라고 예상을 하긴 합니다.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하면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90에서 91불까지 고속도로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올해의 평균 목표는 컵의 깊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타겟 프라이스는 약 한 97에서 100불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올해 안에 100불 도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거겠죠. 장기적인 그리고 파격적인 목표 프라이스를 타겟을 보면은 45년간 패턴의 에너지가 폭발을 하게 된다면은 로그 스케일 기준의 목표가는 300불에서 400불대까지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그냥 차트로 보고 예상을 하는 그야말로 이론적인 예상 가격인 거죠.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잔잔하고 가끔 큰 파도는 항상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시세 차익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산의 해지로 생각을 한다면은 걱정할 게 크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적자 재정 확대, 그리고 산업계의 은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차트상의 이론적인 가격일 뿐인 거죠.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발행된 통화량으로 인한 재정 적자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고요. 상수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고정값이란 얘기죠. 쉽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역사적 구매력으로 환산을 해봐도 1980년의 고점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468불 정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잊혀져 가고 있는 사실인데 불과 올해 초에 시티그룹에서 매도 폭탄을 때리고 CME 선물시장 증거금 인상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핸들 구간의 변동성만 키웠을 뿐 컵의 바닥으로부터 올라온 거대한 수급의 힘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증거금 인상이 종이 시장의 속도를 늦출 뿐 실물 시장의 대세 상승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현재 시장이 증명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특히 지금은 현물의 수요 폭발과 함께 만성적인 현물의 공급 부족 때문에 미국의 CME 증거금 인상이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는 은 가격 대세 상승장의 작은 변수이지 큰 흐름을 깨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 증거금은 종이의 족쇄일 뿐 실물의 가치는 묶을 수 없습니다. CME에서 증거금을 올리면은 레버리지를 쓰는 선물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조기 가격은 일시적으로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물 은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선물 계약의 거래 비용이 비싸진 것이죠. 그 결과 종이 가격이 억지로 눌리게 되면은 실물 가격 위주의 상하이 거래소 SG와의 격차인 프리미엄만 더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하이 스팟 프라이스가 86.27불이죠. 그리고 미국 은시세가 76.9불이죠. 프리미엄이 12.18%가 있는 겁니다. 빨간색 선이 상하이 금거래소 시세고요. 파란색 선이 미국의 시세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상하이 금거래소 시세가 더 비싼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프리미엄은 진공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증거금 인상으로 뉴욕 종이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면은 시장은 아비트라지라고 하죠. 강력한 차익 거래 요인에 노출이 됩니다. 쉽게 뉴욕에서 76불에서 사서 상하이에서 85불에 실물로 파는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 격차 때문에 뉴욕 코맥스 창고의 은이 상하이로 더 빠르게 빨려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은 하나를 잃는 게 세상의 이치죠. 증거금 인상은 오히려 서구권의 재고 고갈을 가속화시키는 부메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세 상승의 엔진은 수급이지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과거에 1980년이나 2011년에는 투기적 레버리지가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증거금 인상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26년의 은시장은 투기적 레버리지가 아니고 현물에 대한 수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실버는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이고 중국은 은 수출을 지난 2월부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은의 산업적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입니다. 즉, 비싸도 반드시 사야 하는 수요인 것입니다. 현재 은시장은 과거와 달리 레버리지를 털어낸다고 해서 실물이 필요한 공장들이 매수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많은 변수값과 상수값이 45년간의 시간으로 길게 응축이 된 실버의 힘과 같이 합쳐질 때 현물 은의 가격이 온수당 단기적으로는 200불, 단기적으로는 800불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액을 적시를 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가 무슨 전쟁이냐 아니면 말고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가격을 말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변수와 지금이 가지고 있는 조건값에 대한 얘기만 하죠. 은의 국제 시세가 20불대 혹은 그 이하일 때 구매한 저는, 그리고 지금도 괜찮은 시점이다 싶을 때 지금도 구매를 하고 있는 저는 지금 수익 실현을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텐데 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귀금속을 보유하는 것을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사실 장기 가격 800불은 제가 가정할 수 있는 예상치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지금 가격에 대략 한 10배 정도 되죠. 어차피 사고 팔고는 여러분 본인들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오르니까 그때까지 반드시 버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마다 조건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사고 언제 팔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올랐을 때 그때까지도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실물 금과 은을 사업 용도로 쓰는 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스테이킹하는 물건이 시장에 나올 리는 없을 겁니다. 제가 가진 조건값에서는 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 15년 후를 가격을 예상하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붕괴된 후에 실버 가격을 예측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쓰는 원화가 10년 후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2010년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에 4,500원 했는데 지금은 약 8,000원 정도 합니다. 더 옛날하고 비교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80년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특별한 날에 먹던 짜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1,000원대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미국 달러가 15년 후에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꾸준하게 올려드린 내용을 참고하면은 바람의 방향은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달러라는 화폐가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국가가 파산하면서 그 사회의 화폐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 손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최소한 저는 귀금속을 보유하는 것을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지금 60세 이하라면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